여러분 반갑습니다. JJ 리더입니다. 금일 2022년 7월 9일이고요. 자, 지난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아주 선방하는 모습으로 잘 마감이 됐습니다. 나스닥은 플러스로 마감이 됐고요. 다우는 약보합선에서 마감이 됐는데 뭐 이 정도도 준수한 흐름이라고 봅니다. 한 주를 마감하는 데 있어서는. 지난 금요일에 이 고용지표와 이 실업률 지표가 아주 잘 나왔습니다. 고용지표도 호조세로 발표가 됐고요. 또 실업률 같은 경우는 3.6%로 이 50년 만에 거의 최저치에 가까운 지표로 발표가 됐습니다. 잇따른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고용 지표가 예상을 상회하는 이 탄탄한 수준을 나타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양날의 검이에요. 예, 지표가 호조세를 보인 건 좋은데 연준 입장에서는 이 금리 인상 행보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이 호재이기도 하면서 좀 압박을 주는 요소이기도 한 거죠. 그래서 이런 보합권에서 좀 마감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. 자, 어쨌든 지난 5월 이후에 이렇게 이제 무너졌던 저점 라인을 깬 이후에 단 한 번도 현재 61선을 터치를 못했죠. 근데 이번 반등 구간에서 좀 이 61선을 터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. 다우는 조금 더 힘을 내야 터치가 가능한데 만약에 61선 정도를 터치를 하는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이런 역헤드 앤 숄더의 패턴을 만들 수 있는 이제 교두보가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. 이런 자리도 나스닥이 이렇게 이제 61선을 터치하는 흐름까지 만들어지고 조정 이후에 돌려 세운다면 이렇게 이제 역헤드 앤 숄더의 패턴이 완성이 되는 거죠. 자, 요런 그림이 만들어진다면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미국 지수 같은 경우 다우와 나스닥이 좀 더 힘을 내면서 61선을 터치하는 수준까지 좀 반등에 성공해 주기를 바래 보고요. 자, 다음 주에도 이제 지표들이 굉장히 중요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. 수요일 날 미국 CPI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고요. 14일 날은 또 PPI와 실업률이 발표가 되고 우리나라에 또 중요한 금통위가 있습니다. 그래서 기준금리가 이번에 뭐 우리나라도 빅스텝을 갈 것이다라는 게 이제 시장의 어떤 인식인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목요일 날 바이든 대통령이 중동 방문을 하죠. 이 또한 굉장히 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. 이 유가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 지금 시점에서 이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이 또 시장에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지 이런 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다음 주도 시장의 변동성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좀 어떻게 방향성을 잡고 또 변동성을 가져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시장은 상대적으로 이 코스피 시장이 특히나 이제 좀 반등이 약합니다. 미국 시장을 해도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고 쌍바닥을 만들면서 위로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인데 우리 코스피 시장은 오히려 저점을 이탈을 하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오른쪽 엉덩이가 낮은 쌍바닥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굉장히 좀 힘을 내야 되는 상황이죠. 일단은 21선도 지난 금요일에 좀 터치를 해주길 바랬는데 터치를 못해서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 제가 지난 금요일에 시황 말씀을 드리면서 코스피는 최소한 이 2450포인트라는 자리를 찍어야 이 아래 구간에서의 박스권 매매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죠. 그래서 이번 시장에서 좀 다음 주에 우리 시장이 한 월화 수요일까지는 좀 반등을 강하게 해주면서 21선을 안착을 하고 2450포인트를 좀 도전할 수 있는 그림이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은 좀 힘을 많이 내야 되는 상황이고요. 자, 반면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가 그래도 좀 낫죠. 예, 코스닥 시장은 아래권에 이제 저점을 뭐 장중에는 살짝은 이탈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종가상으로는 오른쪽 엉덩이가 높은 이런 쌍바닥이 만들어지면서 단기 고점을 터치를 했잖아요. 21선과 같이. 그래서 코스피 시장이 이 800포인트 자리를 터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봅니다. 그래서 이 800포인트를 터치를 하면서 이런 박스권 구간을 만들어 간다면 그래도 지금 경기 침체가 대두되고 있는 이 어려운 시장에서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요.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면 이런 구간에서 이렇게 진폭을 가져갈 때 시장의 순환매 차원의 섹터의 종목들의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 부분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죠. 시간이 좀 걸리지만 그런 부분들도 미리 예상을 해두고 시장 대응을 한다면
굉장히 좋은 결과를 내가 또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장이 왔을 때 나는 어떤 섹터의 어떤 종목들을 공략할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자, 다음 주에 이제 중요한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또 PPI 실업률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들을 끝내고 난다면 그 다음 주부터는 테슬라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해서 본격적인 실적 시즌으로 돌입을 합니다. 이번에 이제 기업들의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이 변동성을 가져가겠죠. 네, 좋게 나오기를 바라지만 또 그렇지 않는 기업들도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고요. 이번에 또 LG전자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나쁘지 않은 수준으로 선방을 했어요.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선방하는 실적 잠정 실적 발표를 했기 때문에 시장이 그래도 이렇게 버텨주는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이어가면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닥은 800포인트, 코스피는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2450포인트를 좀 찍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좀 조정이 나오더라도 조정이 나왔을 때 이 박스권의 모습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. 뭐 욕심 같아서는 이 위쪽 구간까지 무너진 저점 라인이죠. 2550포인트 정도까지도 오면은 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여기까지는 좀 욕심이라고 생각을 해요. 그래서 2450포인트 요 자리라도 꼭 상승을 해서 박스권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라는 부분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번 주는 어쨌든 이 실업률과 이 고용 동향 보고서가 좀 좋은 지표로서 발표가 되므로 분위기를 다음 주 초까지는 조금 이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. 다음 주에 있을 CPI와 또 PPI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의 중동 방문까지 그리고 우리나라 금통위까지 좋은 결과들이 좀 나와주면서 그리고 시장에서의 어떤 시장에 대한 믿음에 대한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가 만들어지면서 좋은 시장을 만들어가길 좀 바라보고요. 오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. 늘 행복하시기 바랍니다.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감사합니다. JJ 리더였습니다.